자, 반갑습니다. 육부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기억이 나는 대로 지금 제가 사실은 이제 나눠 계속 찍고 있는데, 보통 고3 아이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시킨 대로 해서 열심히 해서 내신을 이제 열심히 해놨는데 마지막에 수능 체제가 안 돼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학에 4-5단계, 이 전혀 생각, 그런 대학은 소위 말 정시로는 그냥 찍어도 갈 수 있는 대학, 그런 데도 막 쓰라고 한, 그때 아이들이 정말, 그때 애들 멘탈 많이 나갑니다. 그때 고3 담임 선생님들하고 정말 많이 싸웁니다. 아이들이 어머님도 싸우고 정말 많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선생님들은 나쁜 건, 그 선생님도 맞죠. 그 선생님도 맞고, 그 선생님 많은 말, 야 그 대학 괜찮다, 그 대학이 좋지, 까고 좋네, 야 그 대학 괜찮다 라고 얘기하지만, 또 어머님이나 또 아버님이나 좀 최소한 경북대학교 이상 나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또 서울권에 좀 아이가 좀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좀 소위 준 거죠. 눈이 높은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한테 뭐 적당히 이제 지방대학교 쓰라 그러면 기절하는 거예요, 그냥 그날. 그래서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야 그 대학 괜찮은데, 야 이거 지하철 다 연결되고 라고 아무리 애를 설득해도, 그때쯤 되면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하고 원수되는 경우 많습니다. 원수 서로 오라 그래도 안 가고, 그때 고3 엄마들이 진짜 막 컨설팅이나 이런 데 엄청나게 다닙니다. 그래서 그 학교 담임선생님을 굉장히 막 그 비난하는 경우도 많고, 진짜 원수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 고1, 고2 때 어머님들도 판단을 잘 하시고, 이제 이 상황이 우리 아이가 학교처럼 뭐 모든 대학이 다 똑같거든요. 모든 대학이 다 똑같다. 우리나라 고교 평준화, 우리나라 솔직히 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어머님들. 어머님들이 법으로는 우리나라에는 모든 고등학교가 다 평준하죠. 평준하지만은 우리 대구만 해도 여러분들, 그래도 심리적으로 뭐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 이렇게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좀 선호도가 높은 고등학교가 있고, 또 공부 좀 잘하는 고등학교, 좀 봐서 좀 어디 말해서 좀 이렇게 뽀대나는 고등학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또 그냥 뭐 말하긴 뭐 그냥 고등학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잖아요. 세상은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의 청이가 A, B, C, D, 꼭 무슨 말을 해서 뭐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얘기를 안 해도 이렇게 이래 청이가 존재하잖아요. 그게 현실인데, 법으로는 우리나라는요 고교 등급제는 하면 안 되거든요. 모든 고교는 평준화라고 보는 거예요. 아이가 내신이 6이 맞아가지고 저 고대학교 가고, 얘는 내신이 1이 맞아 서울의 대학교 가고, 뭐 잘못됐는데? 니한테 맞는 역량이 있는 대학 간다 라고 법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은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응? 응? 그렇잖아요. 대학교라고 한 게 엄연히 어치 한약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가 있고, 응? 모든 학과가 다 똑같죠. 모든 학과가 다 똑같다라고 우리가 법으로는 얘기하지만은, 그래 현실적으로 의대가 제일 좋은 건 사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리감이 오는 거예요. 그 괴리감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또 그 어머님이 또 어머님대로 또 화가 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 현실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고3 때 담임 선생님하고 싸우려면요, 고등학교 1학기 때 우리 애 내신 나오는 거 보면서 방향성을 살살 1학년 끝나면서 우리 애가 이제 언제 파야 될지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가시고, 어쨌든 간에 같이 늘어서 학교 보면 진로 선생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얘기해도 사실 그분들은 공식적으로 뭐 어느 대학이 더 좋다 나쁘다 말을 안 해요. 다 똑같다 보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건 판단해 주시는 어머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어머님들, 우리가 이제부터 좀 기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님들 좀 기절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옛날에는요, 참 나는 이게 2022 개정 대입 가정, 이게
사교육을 이제 좀 이게 좀 줄여주고 공교육 중심으로 개정 교육 과정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제일 처음에 일부에 보면 알겠지만은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인터뷰고에서 그 설명에 들었던 게 나오거든요. 저는 앞서요. 저도 이걸 말 그대로 그 업체를 차려가지고 이걸로 돈을 벌고 하는 저 정도만 돼도 뭐 솔직히 저도 뭐 서울의 메이저급에 있는 언론사 기자도 했고 교육 기자도 했고 또 실제 대구에서 또 제가 강의도 했고 또 이거 하면서 저도 이게 대놓고 대구시 중심 한가운데 입시 컨설팅 센터장으로서 지금 돈 벌어먹고 있는 저도 이쯤 되면 다 아는 사람이 전문가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해요. 과연 이걸 만든 분들이 사실은 저는 이게 참 이게 학교 현장을 조금 물론 이제 그분들이야 또 이제 용역을 받고 이제 공정하게 했겠지만은 과연 이게 학교 현장에서 얼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왜냐 너무 복잡하거든요. 자 말씀드릴게요. 아주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아주 예전에는 그냥 내신 그래가지고 점수만 우리 아이가 내신이 막 1.5, 1.3 흔히 얘기하잖아. 흔히 내신 5, 내신 1.2, 1.3, 1.5 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2.3, 2.5 니는 얼마니? 난 2.5, 니는 2.6 이렇게 간단하게 점수가 정량적으로 좀 됐잖아요. 그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 이제 조금 이거 그냥 뭐 안 외우셔야 됩니다. 저도 이걸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정말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아이들의 성취 기준에 근거한 학기 단위 평가 결과를 대학에 제공합니다. 그 한마디로 내신 준단 말이에요. 내신 주는데 옛날에는 간단하게 1.3, 1.2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줬고 그냥 표준 편차 주고 이제 크게 뭐 복잡하지 않게 줬는데 이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이제 예비 고2부터는 이제 대학 측에 제공하는 정보가 이제부터 그냥 듣고만 있으세요, 여러분들. 자 수강자 수, 그 과목을 듣는 애들 숫자 많으면 수예요. 그러면 그 학생이 받은 점수 원점수, 그 해당되는 과목의 평균, 그리고 과목 평균이지만 또 성취도라고 하는 거는 성취도라고 하는 것은 또 꼭 점수 석차 등급하고 상관없이 석차 등급은 비록 낮더라도 얘는 성취 기준상으로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했다. A급이라 하는 성취 기준, 성취도 반영 비율. 성취도 반영 비율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성취도가 어떤 형태를 그러니까 A가 몇 퍼센트가 있고 B가 몇 퍼센트가 있고 C 그룹 몇 퍼센트가 있고 성취도 반영 비율, 그리고 이제 성취도 또 분포 비율. 성취도 반영 비율은 아까 지필 수행 평가 들어갑니다. 분포 비율, 그러니까 애들이 인원이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또 해당되는 성취도의 분할 점수, 알겠죠? 그 성취도가 고정 분할인지 추정 분할인지, 고정 추정 분할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의 학년별 성적 변화, 이 선택 과목의 특성, 이 선택 과목을 이 과목을 평가하는 방법,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의 비중, 이 수행 평가의 이름, 영역명, 이 서술형인지 논술형인지, 이 서술형과 논술형의 반영 비율, 그리고 이 과목 개설 유형, 이 과목은 우리 학교에서 진로 선택이다. 그러면 이제 이 대강 이제 학교가 나오는 거예요. 학교가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전문교과 같으면 이제 통보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영역별 성취 기준,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 최소 능력 수행 특성, 척도별 수행 특성 등이 대학교에 제공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점수 뭐 내신하고 원점수 요것만 주면 되지 않나요?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빨리 이렇게 수강자 수,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 기준, 성취도 반영 비율, 분포 비율, 분할 점수, 고정 분할, 추정 분할, 학년별 성적 변화, 선택 과목 특성, 평가 방법, 수행 평가, 영역명, 서 논술형, 반영 비율, 과목 개설 유형, 영역별 성취 수준,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 최소 능력 수행 특성, 척도별 수행 특성들이 대학교에 제공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날 인터뷰에서 했던 학부모들이 몇 분이 진짜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뭐. 이게 도대체 이거 누가 이 담당 교사도 못 외울 거라고.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어마무시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개인 학생에 해당되는 과목, 그 한 과목에 해당되는 정보가 해줄게요. 그 해당되는 과목 수강자 수,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 기준, 성취도 반영 비율, 분포 비율, 분할 점수, 고정 분할, 추정 분할인지, 학년별 성적 변화, 선택 과목 특성, 평가 방법, 지필 수행평가 비중, 수행평가 영역명 이름, 수행평가 이름, 그게 서술형 논술형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서논술형의 반영 비율, 과목 개설 유형, 그리고 그 학생의 그 영역별 성취 수준,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 최소 능력 수행 특성, 척도별 수행 특성 등을 고려해서 대학교에 제공한다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이제 따라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이제 연구원들이 워낙 똑똑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 학생이 과목 출석률이 기본적으로 40% 이상이 그 과목 출석률이 그 실제 운영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나와야 되고, 학업 성취율은 40% 이상이 됐을 경우는 이 학생의 성취 기준에 근거한 학기 단위 평가 결과를 대학에 제공한다. 그 대학에 제공하는 내용으로는 수강자 수,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 기준, 성취도 반영 비율, 분포 비율, 분할 점수, 고정인지 추정인지, 그 다음에 학년별 성적 변화, 선택 과목 특성, 평가 방법, 지필 수행 평가 비중, 수행 평가 영역별, 서논술형 반영 비율, 과목 개설 유형, 영역별 성취 수준,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 최소 능력 수행 특성, 척도별 수행 특성을 대학에 제공합니다. 하면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이 해당된 학교에서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이제 학생들은 이걸 이제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말 힘든 사람은 제가 보니까 학생이 아니라 교사인 것 같아요. 교사가 이 많은 걸 해당되는 어느 학교가 500명이 넘는 그런 학교에서 자기가 맡은 학생 한 200명쯤 된다. 그 200명 같은 애들, 걔네들 이걸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들 여기서 좀 말씀드릴게요. 더구나 옛날같이 혹시 여러분들 무슨 뭐 컨설팅 업체에서 뭐 세특을 썼다, 뭐 그래서 그대로 썼다. 여러분들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있다는 뭐 말을 안 하겠지만 그럴 수도 뭐 안 있었겠습니까만은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밖에서 무슨 누가 뭐 세트를 쏘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선생님들이 법적인 이슈 때문에 선생님들이 물론 학생들이 어떻게 써줬으면 좋겠다는 건 이제 뭐 의견은 받지만은 예전처럼 그렇게 대놓고 학생이 써달라는 대로 안 써줍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 교장 선생님이든 부장 선생님이든 누가 부탁해도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그 선생님하고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사이가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학생 같은 경우 그 과목 완전히 뭐 빵꾸 난단 말이에요. 그럼 못 하겠습니까? 그 친구는 수능을 돌려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내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너무 복잡하고 또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기 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적을 이제 보는 방법 두 가지인데, 성적을 보는 방법은 크게 절대 등급이라는 게 있고 상대 등급이라고 해서 절대 등급, 상대 등급. 상대 등급은 이제 5등급 체제 하에서 5등급 체제 하에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1단계가 이제 누적으로 치면 이제 1등급이 10%까지, 2등급은 34, 3등급은 66, 4등급은 90, 5등급은 100.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석차 등급에 따른 상대 평가. 석차는 쭉 줄서기거든요. 중수니까 내가 이제 총 100명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10등 안에 들면 1등급, 34등 안에 들면 2등급, 66등 안에 들면 내가 3등급, 90등 안에 들면 4등급, 그냥 제가 90등 갖고 있다 그러면 5등급. 이렇게 석차 등급은 상대 평가예요. 석차 등급은 상대 평가인데, 이 상대 평가가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고3 때까지 그대로 간다. 고3 3학년 2학기까지 갑니다. 근데 그럼 선생님, 근데 성취도라고 하는데 성취도는 뭡니까? 성취도는 절대 평가예요.
절대평가. 성취도는 절대평가인데 또 절대평가하는 방법도 또 두 종류예요. 너무 복잡하죠. 너무 복잡하죠. 성취도는 절대평가인데 얘네들은 A, B, C, D, E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A, B, C, D, E를 줄 때도 기본적으로 고정 분할 방식이 있고 추정 분할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도대체 뭐예요, 선생님? 성취도를 하는데 이제 A는 90점 이상, B는 80점 이상 딱 고정해서 딱 점수 꽂아놔요. 그런데 그때 그 과목 듣는 아이들이 53명 중에서 공부 다 열심히 해가지고 52명이 91점 맞아요. 그럼 얘네들 전부 다 A예요. A예요. 50 만약 3명, 2명 중에서 90점만 넣으면 다 A 준다는 거예요. 이 고정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대학교 측에서는 이건 뭔가라고 보겠죠. 그렇죠? 또 반대로 고정 분할 점수의 성취도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성취도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대 기준이고, 그러니까 이제 추정 분할이에요. 추정 분할. 뭐냐면 어떤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내가 보니까 야 이거 70점만 넘어도 얘는 천재다. 이건 내가 봤을 때 이건 진짜 이거는 뭐 어마무시하다. 얘네들은 한 요게 A를 맞으려면 60점만 넘으면 된다라고 추정 분할은 학교 재량으로 A, B, C, D, E를 결정하는 거예요. 막상 시험 쳐보니까 정말 60점 이상이 한 4명 나오고 50점이 뭐 16명 나오고 막 이런 경우. 그러니까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선생님이 시험을 냈는데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애들 전부 40점, 30점, 50점 이런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정 분할 방식의 성취도 기준이라면 성취도는 무조건 92 A, 82 B, 72 C, 62 D, 62 D예요. 52 E라고 쳤을 때 이런 전부 애들 같은 경우는 전부 미수로 떨어지는 상황도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성적을 봤을 때 시험 성적이 많이 어렵다라면 선생님들이 A, B, C, D 등급을 낮춰서 추정으로 이 정도면 A가 된다라고 하는 추정 분할이고, 그냥 뭐 성적 뭐 좀 쉽긴 했다라고 하면 고정으로 90, 80이고 A, B, C, D 딱 고정한 게 바로 고정 분할에서 성취도는 절대 등급이에요. 그렇게 성취도를 내는 경우가 있고,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 평가는 석차 등급입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은 성취도, 상대 등급은 뭐라고요? 석차 등급 이렇게 나뉘고,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까지 지금 2022 개정 교육까지는 상대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석차 등급으로 이루어지는 과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자기가 정말 공부는 할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전공 과목을 좀 이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좀 쉬운 성취도 기준이 나오는 그런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죠. 왜냐하면 그건 석차 등급이 안 나오고 어느 일정만 나오면 A가 되니까. 또 반대로 또 서울 있는 대학도 그렇고 저기 뭐 많은 대학이 이제 지금은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대학이 많지는 않아요. 서울대나 경희대나 건국대 정도는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도 성취도, 즉 바로 여러분들 절대 등급과 상대 등급, 즉 바로 석차 등급, 이 둘 중에서 유리한 쪽을 너는 쓰라라고 하는 또 대학도 있어요. 그냥 입시 과정도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신은요, 한 대까지 해보시면 자기한테 맞는 게 나와요. 맞는 게 나오는데 조금 더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 아까 선생님이 지금 이제 그 보통 교과에 보면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진로 융합 과목이 있고, 그런 과목들은 기본적으로 크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상대평가는 성취도, 절대평가는 석차 등급이 나온다 쳐요. 그러면 자, 그럼 과목, 해당되는 하나의 과목은 어떻게 성적을 매깁니까? 어떻게 성적을 매기냐 하면 그 해당되는 과목은 시험 두 종류예요. 지필평가, 지필평가 그래가지고 이제 객관식, 지필평가 객관식 찍는 거. 그럼 수행평가는 뭐 대표적으로 뭐냐면 서술형. 근데 수행평가는요, 그 수행평가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목별, 그 해당되는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바로 수행평가 종류 말씀드릴게요. 서술, 논술,
탐구 보고서, 프로젝트, 실험 관찰, 조사 관찰 보고서, 토의 토론, 구술 발표, 수행 문항, 수행 문항은 서술형과 논술형 나뉩니다. 그리고 실험 실습 평가, 문제 해결 평가, 자료 분석형 평가, 포트폴리오 등이 있어. 이 전부 다 이게 수행 평가 영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는 이제 좀 알까거든요. 과목 해당되는 과목은 시험 치는데 객관식이 60%고 수행 평가를 보는 경우인데 이 수행 평가가 바로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다 들어가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 방식, 서술, 논술, 탐구 보고서, 프로젝터, 실험 관찰, 조사 관찰 보고서, 토의 토론, 구술 발표, 수행 문항, 실험 실습 평가, 문제 해결 평가, 자료 분석형 평가, 포트폴리오, 서술형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게 있고 이게 전부 수행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 평가 있는데 이 수업 중에서도 수행 평가 가능하고 여러분들 그냥 창체 활동, 창체 활동 모르겠죠? 창체가 모르겠죠?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 활동에도 가능하고 여러분들 이 특기상에 뭐 세 특에도 다 쓰고 어쨌든 간에 수행 평가는 여기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고 요런 것들이 이제 학기별로 마감이 되면 교사가 관찰 및 기록을 통해서 아이들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상 해당되는 과목에 대해서 아이들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이들이 학원을 가서 이제 배운다고 해도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필평가는 좀 준비가 될 수 있지만은 수행평가는 준비를 하기가 좀 힘든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서술형만 치는 학교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수행평가 치는 학교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학교마다 좀 특성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끼리 이제 학교에서는 조금 쉬운 학교는 아이들끼리 토의 토론, 무슨 그룹별로도 모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한데 혹시 만약에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수행 평가와 관련된 사이트가 리로스쿨이라고 있어요. 리로스쿨 애들 많이 보대요. 그게 좋다 나쁘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정보만 말씀드리면 리로스쿨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그 수행 평가와 관련된 그 어떤 정보도 많이 얻는 걸로 이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행 평가는 리로스쿨이라고 아이들이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하고 이제 조금 더 끝이 나가요.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또 6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